안녕하세요. 연표로 읽는 초등한국사 김경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기운 빠진다. 그쵸?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간간히 또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많은 활약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일제강점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흐름에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 한반도의 정책이라고 하면 일본 제국주의, 그렇죠? 일제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쳤구나 라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은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우리 조상님들은 굴복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이런 식민 지배 정책이 있었지만 유후 하고 맞서 싸우신 그렇죠? 그 멋진 활약들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제는 조선을 막 이러는 거고 우리는 이쪽이 더 센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는 이쪽이 더 셌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부터 접근할 텐데 우리는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조선의 주권이 완전히 일제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할 텐데 그 당시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한반도를 지배했습니까? 라고 하면 헌병 경찰 통치 또는 뭐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이제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쵸? 별로 많이 안 살펴봤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내가 왕으로 읽는 초등 한국사에는 다 써놨는데 연표로 읽는 초등 한국사에 되게 많이 생략돼서 그렇죠. 읽어 볼 거죠. 자,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은 그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공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술국지까지 왔으니까.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적당히 좀 괴롭히고 적당히 때리면 쉽게 조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조선의 너무나 강력한 저항, 특히 조선의 백성들의 이런 강력한 저항에 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 지배하자, 경술국지가 이루어지자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을까? 그래, 때리자라는 거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서 그들을 억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헌병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그냥 이렇게 총 들고 정말로 일본 물러가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막 총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맞고 그걸 보고 하면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더 크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총에 맞고 사람들이 쓰러지면 나도 쏴봐 하면서 더 크게 일어났죠. 그게 뭐야? 3.1운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에 3.1운동으로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일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무서워. 그렇죠? 조선 사람들 이번에는 간신히 우리가 진압을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장담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 경찰 통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해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물러나라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민족 분열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3.1운동이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3.1운동보다 더 큰 게 안 일어났잖아. 그렇죠. 3.1운동이 이 정도 일본에 파괴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더 큰 게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너무나 많은 친일파 매국노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일본이 다시 정책을 바꿉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때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이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좀 유리했어요. 이제 기습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처음엔 유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미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서 활용을 합니다. 뭐 징용이나 징병 이런 걸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열심히. 그렇죠? 지금 나라를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일본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하면은 뭐지? 그렇죠? 열심히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왜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안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는 일본인이 아니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대, 40년대가 되면 정말 무서운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펼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세뇌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면 조선 사람들이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뇌하기 위한 정책. 이걸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걸 수업하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에이 그걸 한다고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조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람 없겠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일본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건요. 일본은요.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세뇌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압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2차 세계대전이 되게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도 이제 계속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조선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은, 미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일본인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무서운 정책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야 선생님 갑자기 기분 나빠요 라는 친구들 기분 나쁘라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조선시대 사람 아니었으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을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선 사람이다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지배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는 일본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고,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전쟁터에 가면 걔네들은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지, 일본의 연료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정책이 바로 일본의 19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에 맞서서 우리 조상님들은 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라를 되찾기에 노력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영광스러운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강의에 나와 있고 연표의 흐름에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일본이 한반도를 어떤 방식으로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저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보면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를 통해서 이제 국권 피탈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10년에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다라고 했어요? 1910년에 처음 한반도를 지배했을 때 때려야겠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얘네들 총칼로 다 이렇게 하면은 다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했죠. 우린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 일본은 이제 무력을 앞세운 통치 방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12년에 조선 태형령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이 태형은 신체의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에요. 와, 되게 말이 어렵죠. 뭔가 되게 내가 고급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평소 하던 말로 하면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 잡아다가 때렸던 제도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 막 이렇게 고문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게 합법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지금 무자비하게 탄압하는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병 경찰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물러나라, 빵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할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나도 죽여봐 이 나쁜 녀석들아 하고 더 나쁜 말이 나올까 봐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비난하면서 독립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칼을 찬 교사들에서 학교 선생님이 칼 차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폭력에 노출이 되면 그게 굴복하게 된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데 우리는 무서워요가 아니라 일본 물러나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3.1운동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1운동이 이게 먼저인가요? 이게 먼저인가요? 이게 먼저군요. 그렇죠? 선생님이 순서가 어떤 게 먼저지? 하고 착각을 했는데 자, 봐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체계적인 좀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가 됩니다. 이제 1919년, 그죠? 1919년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식민지배 정책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총으로 쏜다고 굴복당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분열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야, 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너희들 때리기만 했는데 그러지 않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인정해 줄게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아, 니네 신문도 만들어서 내. 세상 이렇게 교류하고 싶잖아. 신문도 만들어서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만들어서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을 이제 군인이 아닌 문관도 임명하게 해줄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헌병 경찰을 다 없애고 일반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기만적인 정책들을 펼치거든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도 보면 이거 아까 있지 않았나?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신문도 얘들아 신문도 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사들이 다 삭제된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신문 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신문을 미리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다 삭제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가지고 놀려는 모습인지 기만하는 정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하지만 우리는 맞서 싸웠다라고 했죠. 3.1운동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독립군들이 승리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립군이 거둔 최대 규모의 전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노력 봅시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셔서 일본의 이제 주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보면 이봉창 의사와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이에서 물통폭탄을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제 윤봉길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활약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자 이제 1930년대에는 일제가 어떤 식민지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어요. 이때가 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제 그들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 그쵸?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빨리 대답해 봐요. 일제 식민지배 정책 되게 중요해요.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1920년대 보통경찰 통치, 1930,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 아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한다던가. 이 신사는 일본의 조상신을 모신 곳이에요. 일본의 조상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간다는 건 일본의 조상신한테 저희의 조상님입니다 라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강요한다던가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저는 위대한 일본 천황의 신민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열심히 싸우겠어요. 이런 것들을 막 암기시키도록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저항을 했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도 창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요.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그렇죠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일 선전포고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막 이런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미국과 이렇게 연합하면서 국내 진입 작전이라는 것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 좀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쉽게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빵빵 맞고 그렇죠.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방식,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독립군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언제는 의병이고 언제는 독립군인데 이게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같은 분들이죠. 같은 분들인데 차이가 있다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의병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의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은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술국치 이전에 의병이었던 사람들이 경술국치 이후에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우리 친구들하고 와 우리나라의 70만 년의 역사 언제 다 수업하지? 하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선생님과 재밌게 공부하고 있나요? 살짝 부족하죠? 왕으로 읽는 초등 한국사가 채워줄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